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빈곤의 집에 오신 거를. 엄청 이쁘다. 야, 네. 이거 뭐예요? 대들보. 대들보예요. 한옥의 대들보예요. 이제 철거하는 한옥들에서 나온 나무를 이렇게 5개로 나눠서 3개 저희가 가지고. 멋있다. 아유. 아, 이런 바닥도 개들한테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바닥도. 이거 폐교마루. 폐교마루? 네네네. 아, 옛날에. 네네, 우리 초치라고 막 이렇게 가시 박힌. 와, 여기 뭐 경치가 없을 것 같은데 경치가 있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 집을 찾고 찾아가지고 이제 경치가 뒤쪽으로 있는 집으로 이제 찾았죠. 아, 그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설계하고 그랬을 때부터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이런 풍경을 살려가지고. 보면서. 네, 이쪽이 오솔길인데, 그러니까 오솔길을 이렇게 걸으면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해서 일자로 연결돼서 마치 이 집에서 이렇게 밖을 창문을 볼 때 오솔길을 이렇게 걷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빙고 산책시키는 그런 목적도 사실 있어요. 어느 날 내 옆에 찾아온 내 친구 요즘엔 바빠서 놀아주질 못해 당신과 떨어져 있는 게 아쉬워 가끔은 저에게 말 걸어주세요. 지을 때 설계사 건축가님한테 빙고랑 미소가 이제 산책하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주변을 다 강아지랑 산책할 수 있게 이렇게 다 둘레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슬픔 길 쪽으로 있으면 조금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뒤쪽으로 다닐 수 있는 산책로. 고집이 센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당신이 혼내기 전 생각해.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어요? 네, 강아지 수영장. 어디에? 여기 뒤편에 수영장이. 수영장도 만드셨어요? 네네, 강아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만나가지고 뭐. 저는 아니 완전 달라요. 달라요. 다 달라요. 모든 게 다 다르고. 저는 문화재 복원. 문화재. 아, 문화재 복원이요? 예, 문화재 이제 오. 오래된 것들을 연구하고 이제 그래서 훼손된 거를 복원하고 그래서 마루도 이렇게 오래된 거.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 오. 그게 죄송하지만 전혀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박물관에 가면 네.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 도자기들, 토기들, 네, 왜 신라 토기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발굴된 것들을 연구하고 원형,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를 유출을 해서 그것들을 다시 복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깨진 조각들을 다시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계속 많아지시는데 제가 공부를 했던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 국내에서 문화재 복원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실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갔죠. 프랑스는 네,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오르세 미술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얼마나 계셨어요?
저 15년 정도 있었어요. 15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거기 이제 박물관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루브르 박물관에서요? 루브르 박물관 말고 세부르 박물관. 세부르가 어디? 네, 세부르 박물관이라고 도자 전문 박물관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국립박물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국가 공무원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고 해서 박사를 하면서 석박사를 하면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있으면서 유물들을 이제 관리하고 복원하고 하는. 저희 남편은 이제 감리 일을 하거든요. 네, 저는 감리. 네, 그 해양 플랜트라고 그게 뭐죠? 그 바다에서 석유 뽑는 그 직업의 감리하는. 이름이 뭐예요? 원래는 보통은 슈퍼바이저, 인스펙션 슈퍼바이저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인스펙터로 하든지 감리. 그렇게 해서 감리. 네. 네. 두 분이 되게 재밌는 분이시네요. 사실 그래서 분야도 완전 다르고 그래서 성향도 네, 다 다르고 그래서 힘들어요. 살기가 같이 빙고랑 미소랑 없었으면 두 분이 살기 힘들어서 개를 끌어들이는군요. 네. 약간 예술적인 부분이고 좀 되게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저희 만났을 때 여보 얘기. 저희가 처음에 소개팅으로 소개팅으로 네, 만나셨어요? 소개팅으로 제가 영국에서 저는 일을 하고 이 친구는 파리에서 일을 아니 어떻게 영국과 파리에서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뽕네프 다리에서 만났어요. 뽕네프 다리는 어디야? 영국이에요?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있는 파리 뽕네프의 연인이라고 들어봤다. 그 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첫인상이 어땠다고요? 네, 조금 좀 그랬었어요. 소개팅 안 나온 척하고 지나가고 싶었어요? 아, 네. 왜요? 거짓말 하시네. 저희가 좀 멀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녕 이러면서요. 진짜? 이러면서 정말 약간 처음 만난 사람이? 네, 부끄러워가지고. 보호자님이 지나가고 싶었겠다. 진짜 저 왜 저래? 이러면서 뭐 그랬었어요. 진짜로. 나이는 동갑이라는 걸 듣고 저희 나오셨으니까. 이제 소개팅 하기 전에 이제 연락처 서로 주고받고 톡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첫 대면이 이제 그때여가지고 두 번째 첫 번째 만나고 약간 그냥 첫인상도 친구처럼. 별로고 그래서 그냥 저도 별로여서 친구로 그냥 지내야 네, 되겠다. 친구처럼 지내려고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했는데 영국까지 따라왔어요? 아니요, 먼저 이비자에 이 친구가 놀러 근데 이제 제가 이비자 거기 유명한 네. 클럽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네. 거기에 갔다가 네. 넘어진 거예요. 제 빗길에 오. 계단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접질렀는데 네. 손이 이제 아픈데 누구한테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걸린 거죠. 한국은 걸렸어요? 네, 제가 걸린 거죠.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못 하고 영국에 있으니까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손이 아프다라고 해서 그러면 런던으로 올래? 그래서 그냥 비행기 티켓 보내주고 런던으로 와라. 그래서 런던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네. 저희 이제 만나고 나서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특별한 사람 없으면 뭐 결혼할래?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하자. 나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이도 있으신데 왜 그러셨어요? 저희는 그게 나이가 있으니까요. 포기하는 게 생겨요. 식견이 짧아지고 보는 식견이 것도 더 짧아져요? 식견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이랬는데 이제 결정은 그냥 한 방에. 네, 그래서 그냥 별 사람 있겠어? 이래가지고 사람 있겠어. 결혼했는데 별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제 왜 다 두 분 다 일을 정리하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희가 여기 이천이잖아요. 이천이 또 도자기로 유명하잖아요. 맞네요. 이천 시장님께서 프랑스에 이제 출장을 오셨어요. 예. 너무 열심히 구석구석을 보시는 거예요. 프랑스의 그런 도자기의 문화, 박물관, 뭐 행정 시스템 이런 거를 정말 꼼꼼히 아침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근데 너무 열심히 한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아 진짜 이천의 시장님이 이렇게 도자기에 애정을 가지면 내가 한국 가서 우리나라 도자기를 알리는 것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천시에서 그런 전문직 공무원을 뽑는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을 해서 서류 넣고 비행기 타고 와서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가서 굉장히 즉흥적이시네. 다만 이제 프랑스에서 제 20대와 30대를 다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시 중단을 하고 한국으로 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면 쉽지 않는데 저는 지금 저한테 프랑스 가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여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근데 이제 그때는 뭔가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뭔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한 거를 우리나라에도 조금 이렇게 사용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은 이제 설득을 했죠. 가자.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때는 가자. 그래가지고 파리에 있는 집이랑 뭐 다 두고 우리 그러면 한국에 3년만 가서 살자. 네, 딱 3년만. 제가 3년만 살자고 딱 3년만 하고 살고 왔는데 빙고를 이제 저희가 대책이 없네. 사실 이제 3년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온 지 3년째 되는 해에 저희가 이 집을 계약을 하고 빙고를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 여주에서 막국수를 먹으러 갔는데요. 그 막국수 바로 밥을 옆에 먹다가 밥을 먹다가 우리 밥 먹고 우리 강아지 보러 갈까?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그 막국수 집 바로 3분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샵이. 네, 레브라도 리트리버만 전문적으로 분양하시는. 네. 그래서 이제 얘랑 수컷 한 마리랑 이제 암컷이랑 있는데 빙고가 저희 딱 있는데 바로 달려와가지고 고개를 막 이러는 거예요. 아기 때.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남편이 데리고 네, 왔어요. 제가 데리러 왔어요. 다시 그럼 잠깐만. 아까 잠깐 왔다고 하셨는데 다시 갈 생각도 있으세요? 이제는 못 떠나죠. 빙고를 위해서 수영장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네 지금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천에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랑 좀 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이제 간절하고요. 이제 정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빙고가 저희 집에 이제 왔고 미소가 오고 미소는 조금 이제 사연이 조금 있거든요. 어떤 사연이 이제 있어요? 미소가 길에서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발견됐을 당시에 이게 너무 이제 막 털도 길고 이제 지저분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이렇게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선 잡아서 이렇게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목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자에 묻혀놨는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데려가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죠. 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공고기간 거쳐서 주인이 이제 맞아요. 나타나면 가는 거고 아니면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일이다. 애가 너무 길에서 있었는지 오래된 것 같아서 안 나타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소는 이제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이제 병원도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조금 꺼려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안 많이 그랬었어요.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아마 교통사고가 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척추도 휘었고 네, 다리도 이제 다 골절이 돼서 골절된 상태에서 이제 다리가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밖에 있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말랐었겠어요. 엄청 엄청 말랐어요. 말랐었어요. 그래서 심장사상충도 2기 정도였었고요. 폐도 많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순탄치 못했겠다. 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래도 잘 이해해주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살려야 되겠다 해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저희 예, 딸이 됐죠. 다리나 뭐 이런 데 괜찮아요? 다리는 처음에 왔을 때는 계단도 못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뒤에 근육이 없고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이제 빙고가 옆에서 네. 이제 엄청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빙고는 산책을 한다고 하면 꼭 옆에서 미소를 데리고 그리고 또 안 보이면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미소가 빙고 따라 다니면서 근육이 생긴 거죠. 뒷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더 잘 뛰어요. 딱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괜찮고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그렇고 너무 좋아서 야, 어떻게 키우셨나? 어떻게 키우셨을까? 이제 훈련사님 덕분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아이, 그럴 리가요.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생겼고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빙가. 청국장 맛있다 그래서 내가 끓여 갖고 왔어. 진짜로? 아시죠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훈련사님. 아이고. 방송 사고 온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청국장. 저희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세요. 그러세요, 어머니? 강아지 이런 거 하나 키우볼라. 그래요? 거. 그거 좀 봐주시오. 밥을 사료를 영 안 먹어 아주. 그래갖고 옆집에 여기 바른데. 네, 그럼요, 어머니. 네. 아니, 근데 방송인데요, 지금? 방송 출연하는 건데 괜찮으시겠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뭐 어때? 노인네가 뭐. 이제 금방 갈게요, 어머니. 네. 네, 아유. 천천히 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저 먹겠습니다. 그릇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 드릴게요. 안 미끄러지게 조심해. 아니 괜찮아. 네. 청국장 엄청 맛있어요. 정말 정말. 스파게티만 드실 것 같은데. 아유 저 아니 완전 한식파거든요. 그래서 청국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끓여 먹으라고. 그래서 저 청국장 끓여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끓이실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갖다 주세요. 진짜? 네네. 밥 해가지고 좀 드릴까요? 근데 제가 부녀회장이거든요. 부녀회장이라고요? 네. 이 동네요? 네. 젊은 부녀회장. 이천에서 제일 어린 부녀회장. 어지러지하다. 잠깐만. 문화재 공부하러 파리 갔는데 뽕네프 다리에서 만나서 어떻게 한국 왔는데 공무원 됐다가 네. 집 짓고 개 데리고 오고 부녀회장 됐네요. 네, 제가 버라이어티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녀회장이 됐는데 그래놓으니까 이제 마을 분들이 김치, 반찬 뭐 이렇게 찌개 끓여가지고 맨날 갖다 둘 다 주시고. 일하니 네. 반찬을 언제 하고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주 갖다 주세요. 마을 주민분들이. 네. 야. 이런 동네 쉽지 않죠. 근데 네. 이게 사실 이런 동네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울려 살려는 마음이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뭐 좀 바쁘기도 여유가 하고. 없으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주변에 좋은 이웃들, 다 엄마 아니면 할머니, 뭐 고모나 이또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식처럼 이렇게 다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받으니까 또 저도 뭐라도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저희의 삶도 되게 풍부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강아지들한테도 되게 좋고,
저는 되게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와, 엄청 강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젊은 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이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어울려 살잖아요. 그럼 개를 안 미워해요. 네네네. 이 젊은 사람들이 키우는 개를 안 미워해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하고 미소도 알고 빙고도 알고 이곳에서 또 정착하신 사람으로서 다른 주변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려고 하는 게 네. 개들에게 진짜 좋은 개집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또 나도 그렇게 살고 있나 싶어요.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유연함과 또 받아들임, 꾸준함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강한 사람이다라고. 누구야? 안녕하세요. 누구야? 내가 누구야? 너를 사랑해 나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발베개 말랑 발베개 아니 왜 밖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세요? 어디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야? 아유, 저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유, 추운 날 오시느라. 아유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갈게요. 제가 아유,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가야 됩니까? 흑당아 누구야? 이름이 뭔가요? 흑당이에요. 흑당? 네, 흑당이. 흑당이가 네. 낯선 사람 경계를 하는 편이라 아. 근데 그게 집에 이제 누가 오시면은 네. 이렇게 더 심해져가지고 어. 처음 만나는 사람은 밖에서 먼저 만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걸 더 좀 그래도 그나마 좀 편안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사실 그 선생님께 배운 제가 저한테요? 그게 맞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그걸 실천하시는 분을 처음 봤는데. 와, 근데 제가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예. 근데 저보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약간 이상했어요. 아 밖에서 만납시다. 이유는 개 때문에요. 어허. 막상 그러자고 하니까 아, 대부분 이러세요, 그러면? 거의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 개들이 조금 나요. 예. 이게 이런 애들 저희 바로가 이래요. 바로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저 바로 아시나요? 알죠. 바로 그 처음 똑같이 보고, 생겼는데? 예. 흑당이한테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흑당 얘 바로래. 아, 내가 바로 데리고 올 거 오늘. 아, 미리 말씀드릴 바로 걸. 똑같아. 쟤도 이러고 있어요. 바로 진짜 보고 싶었는데. 이러고 있어. 걔도 집에 그냥 들어오면 네, 뭐냐고 막 짖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자, 일로 걸어가면 와봐. 잠깐 와봐. 잠깐 와봐.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일부러 할 필요 없고요. 네. 제가 이렇게 슬금슬금 하다 보면 얘가 슬금슬금 볼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잠깐 기다려. 어디예요, 집이? 실제로? 이쪽으로 좀 가시죠. 이쪽으로? 네. 가시죠. 네, 가시죠. 가자. 선생님 왔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전집이 네. 그 백세희 작가님. 예, 알죠. 예. 백세희 작가님하고도 남편분도 음악 하시는 분이셨는데 아,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음악 하시는 음악 조금, 글 조금, 음악 조금. 날 원한다고 한 번 말하지 않았지. 그랬다면 그 순간이라도 나에겐 진실이었을 텐데. 저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악부모예요. 저희 아이가 선생님을
가정 방문 오시는 날 아 가정 방문이라고 쓸고 닦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확실히 저 예술을 하시는 분 집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쩌다가 이렇게 입양하신 거예요? 강아지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점 이제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같이 지내면서 더욱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것만 보다가 그 유기견들 올라오는 사이트에 근데 평생 같이 살 인연인데 사진 한 장이랑 설명 한 3줄 이렇게로 뭐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한다는 게 그럴 수 조금 있죠. 좀 더 뭔가 그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가까이에 지금 이제 아이들이 보호되고 있는 게 동네 동물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에 되게 이제 귀여운 강아지들이 보여서 갔는데 너무 다른 아이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구석에 가만히 이렇게 있는 애가 지금처럼 이렇게 눈만 이렇게 치켜주고. 그래서 이 친구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제 구조자분의 말에 따르면은 박스 안에 엄마 얘기하지 마. 너 아기 때 얘기하지 마. 오케이. 얘네들이 이래요. 아니 그런 여튼, 친구예요. 네. 그 형제들이랑 같이 상자 안에 있었는데 형제들은 다 죽었고 흑당이 혼자 살아남아서 형제들을 계속 핥아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왔을 때는 너무 모든 걸 무서워해서 거기 이제 병원의 선생님이 1시간 동안 안고 계셨대요. 계속 비명을 질러서 흑당이가. 하고 비명을 한참 안고 질러서 있었더니 조금씩 괜찮아져서 비명 소리가 잦아들고 이렇게. 다른 강아지들처럼 막 신나고 놀고 막 이런 모습은 없었던 아이인데 이상하게 저는 그 흑당이를 보자마자 막 쟤 어떨까?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고 흑당이를 딱 보고 얘기를 듣고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이름 어떨까? 이름을 이름을 훅이 들어가는 잠깐만. 뭐 그냥 그렇게 보고 밥 먹으러 갔는데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벌써 중간 과정은 끝났네요. 근데 그러니까 선택 과정. 데려가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저희끼리 그냥. 근데 처음 개 키워본다고 하니까 그 이제 동물병원 선생님들도 좀 신중하셔서 그쵸. 저희가 매일 병원에 가서 정말 엄청나게 어필을 했죠. 저희는 둘 다 프리랜서고 자소서만 안 썼지 가서. 자소서만 면접. 근데 면접 계속 오듯이. 매일 갔어요. 매일. 집안에서 같이 살 것이고 2번 이상 산책을 시킬 수 있으면 무조건. 뭐 이런 것들을 시간 사용이 자유롭고. 계속 정말 저희가 어필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한 며칠 그렇게 갔더니 저기 뭐 두 분 냄새 배어 있는 옷 같은 거 가져오셔도 좋아요. 버려도 되는 거 이런 거. 전날 입고 잤던 티셔츠인데 그거 가져가서 이제 저기다가 막 자는데 옆에 이렇게 놔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흑당아, 여기 흑당이 집이야. 조용하고도 예쁜 마을에 새침하지만 귀여운 고양이, 어눌하지만 착한 강아지, 둘도 없는 친구 사이 둘은 매일 같이 놀았지. 걷고 뛰고 장난치고 맛있는 건 같이 먹었지. 놀다가 지치면 그늘에 누워 콧노래 부르면 금방 잠이 와. 어느새 들으렁 코고는 강아지, 코고는 소리에 삐친 고양이. 뭐 저는 사실 종이랑 이런 건 잘 몰라서 편견도 안 가지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 친구가 만약 크게 자라면 좀 뭐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네, 그래서 괜찮아. 이럴 때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럴 때도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막아야 돼. 우와, 되게 어설프게 하신다. 네, 이게 딱 온라인으로만 배웠던 분들의 특징이구나. 제 특징이죠. 어색하군요. 이거를 이럴 때 한 게 아니라 애기 때 그러니까 터그놀이 하다가도 터그놀이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엄청 좋아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이빨이
살짝 이제 제 손에 닿으면 얘기하셨던 거 그대로 했거든요. 어떻게? 딱 닿으면은 아! 이러고 나무토막.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그냥 이렇게 나무토막처럼 멈춘다.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도 진짜 뭔 나이인데. 그러면은 아, 너무 지금 아빠랑 너무 즐거운 순간이었는데 내 이빨이 이게 다른 생명체에게 닿으면은 즐거운 순간이 끝나는구나 라는 걸 그렇게 알려줘라. 아 제가 이제 방송 나왔던 거를 좀 보면서 배우셨구나. 많이 배웠죠. 저희는 저희 공부하듯이 봤어요.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저기 하루 종일 봤어요. 처음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약간 극성되는 실수들 있죠. 스타일로 예. 적당히 좀 왜 그럴까나? 아 괜찮아. 오늘은 좀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잔마 소리 나다. 알았어. 나와. 그러지 마. 그 밖에 있을 때랑 안에 있을 때랑 조금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많이 달라요. 어. 네. 그것도 사실 선생님께 들은 적이 있는 얘기긴 한데 저희 맘대로 제가 해드린 적은 없는데 들으셨나요? 약간 수학의 정석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요즘 그거 안 보나 수학의 정석? 여튼 예, 개정판들이 많이 나오죠. 네, 계속 아, 근데 이런 친구들이 좀 보호자와 함께 사는 이 집을 좀 지키려고 하고 이 집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애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그래요? 많이 네. 그런 말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공부 진짜 많이 하셨네. 그래서 집에 누가 오는 거는 정말 변경을 많이 하고 여기 어떤 개가 못 들어올걸요? 그게 또 의외로 강아지들은 또 괜찮아요. 예, 강아지들은 좀 그리고 특히 밖에서 먼저 만나고 들어온 강아지들은 더 괜찮고 사람보다는 확실히 조금 이게 더 개한테 굉장히 유순한데 네. 사람한테 위협적이다? 그럼 무조건 좋은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예. 개들도 좋은 개들이 자기보다 약한 개한테 좀 작은 개들한테 되게 잘해요. 얘가 그런가요? 아기 강아지들한테 엄청 너그럽거든요. 아, 그럼 진짜 좋은 개고요. 그냥 이 친구가 사람한테 하는 경계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거나 거리가 조금 더 필요하거나 네. 딱 그것뿐이에요. 괜찮은 개입니다. 이런 애들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뭔가를 이렇게 막 조용히 시키려고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네. 시작됐어. 너무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예. 진짜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는 납득을 안 해요. 네. 안 돼요. 네, 납득이. 사람도 이 사람 안전하다는 거를 맞아요. 몇 년이 걸려서 내가 파악할 때까지는 맞아요. 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맞아요. 네,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또 근데 그리고 모든 게 매사 조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강아지들이랑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저희 집 이제 북층에 계단이 있는데 더 작은 강아지들도 막 계단 뛰어다니는데 이 친구는 이걸 계단을 한 발을 올리고 뒷발을 또 이렇게 올리고 네. 이걸 하는 거를 스스로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가 계속 이제 간식 하나씩 이렇게 막 해보기도 하고 뭐 한 발 이렇게 올리면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서 천천히 그걸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딱 알고 나서 첫 발을 떼고 한두 칸 올라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자유자재로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그 간식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잖아요. 네, 의심을 훨씬 더 많이 해요. 맞아요. 의심을 많이 해요. 수상하게 느끼나요, 예, 오히려? 오라고 하면 자꾸 뭐 이런 거 야, 투자해. 야, 투자해봐. 이런 그러면 이상하네. 하라고 할 때마다 자꾸 나 볼 때만 3번씩만 하면 좀 그래. 그런 것처럼 아, 나 진짜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처럼 오히려 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 뭐 아내 보호자님이나 남편 보호자님 두 분 중에 한 사람 또는 둘 다가 네. 재밌게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나 그냥 계단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오라고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사실은 미안한 게 많아요. 네, 맞아요. 미안한 게 뭐가?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착하게 자랄 아이였는데 너무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막 그렇게 좀 교육하려고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고. 화장실 고무 슬리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화장실에서 쓰는 고무 네, 슬리퍼. 그거를 아기가 뭐 그때 2kg 막 그쵸, 이랬으니까 조그만할 때. 뜯는 것도 아마 예. 재밌었을 거고 이빨도 맞아. 진짜 조그맣게 나는데 어디서 강아지가 신발 같은 걸 망칠 수 있으니까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 그런 말을 또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쁜 버릇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해서 고무 슬리퍼를 뜯으면 혼냈어요.
그랬구나. 안 돼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저희 계속 그 고무 슬리퍼 하나 쓰고 있거든요. 네. 강아지 아기 이빨 자국이 가득 있는. 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10개 줄 걸 하나 뭐. 그냥 나 자라면서 그런 그 장난감도 많이 있고 그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 끝난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네. 맞아요. 예, 근데 맞아요. 어렸을 때 이런 행동도 얘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화를 낸 경험이 몇 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고두고 너무 미안하고 욕실 슬리퍼 가지고 막 계속 다니는 게 뭐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아 근데 야 보호자 진짜 좋은 보호자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다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키우시는 걸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이건 아니, 선생님의 예. 덕담 타임 같은 그냥 거. 저희가 부족한 이야기를 하고 아니 덕담 타임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야. 이게 진짜 한편으로는 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저 보호자님 두 분이 이런 성격과 이런 성품의 반려견과 또 잘 맞는 건 거예요. 네. 내향 강아지인 거 확실하니까요. 저도 내향 인간이라서 저는 좀 약간 세상에 많은 감정 중에 좀 어두운 감정을 저는 좀 많이 꽂혔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지면 이제 그걸로 결과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제 인생에 그런 거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흑당이랑 살고 이제 4년 반 정도 되면서 이제 좀 흑당이가 저한테 보여주는 세계가 약간 그렇게 그 산책할 때 강아지 엉덩이가 실룩거리는 것 같은 걸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본 게 평생 처음이니까 제가 봤던 세계랑 좀 너무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변했다라기보다 확실히 시야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보는. 이게 변했다라기보다 발전된 거. 네. 여기가 보이게 되는 거. 너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걸 제가 안 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계속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어딜 데리고 가서 되게 간단히 그냥 뭐 어디 가게에 가서 뭘 사오는 거 그런 거 그걸 잠깐 밖에서 기다리는 거 일단 뭔가 엄마 아빠가 밖에서 하는 일을 같이 했을 때 성취감 같은 거를 되게 느끼는 것 같다고 느끼죠. 그걸로만 살아요. 엄청 뿌듯해요. 그래서 그걸로만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간식을 먹는 거하고 보호자랑 어디 한번 갔다 오는 거 둘 중에 선택하면 무조건 같이 어딘가 갔다 오는 걸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게 우리는 여행을 좋아하는 게 새로운 거 가서 뭐 휴양도 즐기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아니, 길을 잃어먹어서 보호자랑 같이 거기를 헤쳐나가서 새로운 걸 가서 냄새 맡고 가끔씩은 자기 소변 보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그 행위 그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정말. 진짜요? 저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길을 잃는 게 그냥 너무 괴롭고 패닉이었는데 흑당이랑 같이 걸으면 이게 모험인 거예요. 네. 밖에서 흑당이랑 같이 있으면 어떤 경험도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이거를 같이 있으면 어쨌든 얘한테는 좋은 추억이 생기는 거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는 거를 그렇게 하루하루 느끼면서 산 적이 없는데 근데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예술을 하시면서 또 창작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반려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나랑은 다르다라고도 느꼈는데 굉장히 앞서 나가신다라고도 느꼈어요. 오늘 얘기하면서 배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다롱이라고. 아 예전 이름이. 네네. 이 친구는 뭐 학대견으로 은평구에서 요요 강아지라고 알려졌던. 다롱이. 네. 그때 처음에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그 영상을 다 못 봤어요. 보기 싫잖아요. 네. 힘들었죠 사실. 근데 그래도 얘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러고 봤는데 이제 그래 목줄 할 때는 너무 땡기지 말아야지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얘를 맞이해서 사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키울 때. 그러면 우리 봄이가 온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1년쯤 네. 됐어요. 1년 됐. 네. 1년 됐구나 벌써 그 일이. 올 초에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22년도 1월에.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봄이가 오게 됐는지. 저도 갑자기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보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분노했죠. 아유. 네, 분노하고 그냥 저도 모르게 입양 신청서를 먼저 그냥 쓰고 있었어요. 저 아내분하고 말 안 하고. 네, 몰랐어요. 아 그래요? 말도 안 하고. 약간 대체 생각 없이. 생각이 있다가도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메일을 보낼 때 메일 주소를 입력할 때 하나하나 적어서 제가 했는데 발송 실패가 뜨는 거예요. 이제 잘못 적었겠죠 주소를. 근데 이게 그렇게 제가 4번을 실수를 했어요 사실은. 그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입양을 하면 안 되나? 그 순간에도 그 고민을 했어요. 그 하늘에 계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이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친구한테 아직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했더니 그제서야 발송이 성공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었나 보구나.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결심을 했죠. 사실 이 친구를. 그때 근데 전 국민이 다 분노했을 때라서 네. 신청이 엄청 들어왔었을 텐데요. 네. 100대 1도 100대 1이었지만 100대 1이었었어요? 거의 100대 1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 60명 정도가 입양 신청서를 냈었고 그다음에 그 구조 단체로 따로 DM으로 그렇지. 연락을 한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이제 용기는 제가 냈지만 오게 되면 이제 운명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사에 통과할까도 네. 모르는 일이니까. 네, 미지수였죠, 완전. 그렇죠. 저희가 도시에서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맞벌이이기도 했고 아이가 이제- 없는 것도 좀 사람들이 되게 나중에 아이 생기면 또 파양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셨더라고요. 저 그 심사 보시는 네, 분들이 네, 네.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맨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는 몇 팀 정도를 추려서 연락을 주겠다. 그다음에 그거를 발표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었는데 18일 날 저희 집에 오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16일 오전까지도 그게 발표가 아예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연히 그 그룹 내에 못 들어갔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음을 좀 비웠네. 네, 마음을 비웠어요. 이제 우리는 안 됐구나.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서 보드카를 사러 갔는데 그때 전화가 이상한 번호로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 네, 모르는 번호로 그 구조 단체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러면 1차적으로 합격을 한 거냐 여쭤봤더니 저희 집으로 확정이 됐다는 전화를 받은 갑자기 막 이제 한 아이가 진짜 생긴 것 같은 기쁨이 생겨가지고 보드카를 고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제가 내려놨어요. 보드카를? 네, 이 아이 옷을 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거 한 병이면 옷 한 벌 살 수 있지 이러면서 그때 두 분이 이제 같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는 주차장에 네, 얘가 같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차에 주차장에서 계셨구나. 기다리고 네. 전화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울면서 둘이 됐죠, 그래요? 우리 됐어. 그래서 나 보드카 안 사고 소주 사갈게. 두 아이의 아빠가 될 네. 테니 네. 보드카는 안 돼. 네. 소주를 먹자. 이렇게. 제가 사실 2달 고민했어요. 그 사러 갈 때. 보드카를 2달 내내 노래를 부르다 갔는데 전화 한 통화에 한 통에 바로 내려놨어.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죠. 아 그렇구나. 웬일이야. 어떡하면 좋냐. 어떡해. 안 된 줄 알았는데. 울지 마. 일단 계산하고 올라가야겠다. 안 되겠다. 어떡해 바람아. 동생 생겼어. 다롱이 안녕. 오, 다롱아. 카메라가 몇 대예요? 저희도 지금 이 순간을 남겨야 한다며. 그때 어땠어요, 얘? 처음에 딱 봤을 때. 이제 학대를 받은 아이니까 뭔가 얼굴에서 티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늘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딱 봤는데 정말 너무 맑은 아이가 막 웃으면서 여기를 돌아다니는데 아 그랬어요? 그냥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렇게 맑고 이렇게 착한 정말 애가. 네. 사실 첫날 왔을 때 네. 보미는 너무나 괜찮았는데 바람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이제 야, 그게 진짜 큰 고민인데. 네, 관리자분들이 이제 가시고 나셨을 때 이 예. 아이가 표정이 아빠 얘 왜 안 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가고 났을 때 표정이 뭐야? 이랬어요. 왜 얘가 왜? 네, 왜 나만 누워 있어? 다음에 보면 또 혼란스러운 아이고, 눈빛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바람이가 예.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예 식음을 전폐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네, 아예. 저도 입양한 보호자님들 많이 만나 뵀지만 네. 이렇게 어떠한 과정과 이런 뭐 다짐 뭐 이런 준비를 다 겪고 두 번째 강아지를 딱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걸 생각 못했구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강아지하고 이렇게 사이. 맞아요. 또 첫 번째 사이가 또 문제가 아니야. 사이가 좋건 말건 간에 이 친구의 이 어떤 정서. 여기서 보호자님들이 맞아요. 그죠? 당 첫날 밤에 바로 그 문제가 네. 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맞아. 내서 시작한 행동이 이 친구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내가 이 친구의 바람의 행복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나 진짜 나 되게 나빴다. 그런 생각도 들면 동시에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이슈가 있었던 아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파양할 수도 없는 길이고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해봐.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행복을 갑자기 다 앗아가니까 이걸. 야 근데 엄청 솔직하다. 네. 전 진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솔직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솔직해. 이거를 말 안 하면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거짓말. 진짜 힘들어. 왜 울어요? 보드카 없어요? 보드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날은 제가 그래서 막 저는 책임을 되게 잘 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다 무너지니까 그렇지. 저는 이제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그날 했던 정말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와이프가 저한테 바람이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가라 그랬어요. 저녁 산책을. 현명하다. 네, 그래서 저도 한숨 돌리고 바람이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줬고 그날 저는 바람이를 안고 자고 와이프가 이제 보미를 데리고 잤어요. 현명하다. 현명하다.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서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좀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는 그 관계가 있잖아요. 뭐 아내 아니면 동생, 사촌, 엄마 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 뭐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실제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남편이 사돈의 팔촌에 이제 한 19살짜리 애를 데리고 오더니만 여보 대학 이 동네에서 다닐 거라고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우리 집에서 살게 했어. 뭐?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강욱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4년 동안 살 거래. 그 대학원까지 가고 싶대. 잠깐 상상이 대학원까지 가고 싶고 자기는 고시까지 하고 싶대. 딱 요 기분이 이제 얘 기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돼요. 살면서 처음 봤어. 감정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합사하는 과정의 성공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바람이가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와, 그 되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솔직하시네요. 왜냐면 맞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보고 배우고 저희가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언젠간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방문만 닫아도 얘는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게 그냥 하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우는 것처럼 고양이 울음소리로 진짜 계속 쉼 없이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바람이가 갑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 친구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네. 식음 안 전폐하고 나오더라고요. 들어가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네. 잠깐 이쪽으로 올래 하듯이 하면서 왔더니 봄이가 바람이 곁에서 울지 않고 이제 얌전히 잘 있는 거예요.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바람이 형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됐다. 사실 한시름 났죠 그때. 네 진짜로. 아 이거 할 수 있겠구나. 그 실례지만 저 보호자님은 아내하고 개 없이는 혼자 제대로 못 사실 것 같은데. 저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저는 보호자 꼭 필요해요. 분리불안 있어요 이분도. 야 제가 그렇게 저 순간 이렇게 뭔가 마음을 이렇게 열었구나. 그 계기가 첫 번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울고 이런 거 없었어요. 확 없어졌어요. 확 없어졌고 물론 조금은 있었지만. 그렇지. 그리고 봄이 항상 소파에서 잤거든요. 예. 그러면서 바람이도 소파에서 같이 자요. 집에서 안 자고 지금도 그래요. 소파에서. 어떻게 보면은 폭풍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네. 거기까지 딱 감사한 하니까. 상황이었어요 진짜. 그게 진짜 컸죠, 엄청. 사실 처음에는 산책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왜냐면 바람이는 항상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봄이는 이 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어땠어요? 그때는 궁금하다. 조금만 줄이 팽팽해지는 순간 바닥에 붙었어요. 조금만 텐션이 가도. 약간 그 돌려졌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참 다행이었던 건 봄이가 바람이 형을 잘 따라다녔다는 거. 자기가 잠깐 움츠렸지만 바람이 형이 가면 그곳을 가. 참 희한하게도 바람이가 쉬를 하면 그곳에 가서 쉬를 해. 그러면서 학습을 하면서 산책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고 지금은 봄이도 아주 씩씩하게 산책을 해요. 그런 트라우마 완전히 없고.
근데 이렇게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면 따로따로 내 강아지라는 느낌으로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내 강아지인 거야. 그래서 내 강아지는 내가 밥 줄게. 그런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심도 내려가요. 저희 집에서도 그게 있어요. 4개 우리 아내에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완전 도킹되는 걸 좋아해요. 걔랑. 완벽하게 도킹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개들은요. 제가 2층에 있죠. 1층에서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안 내려가요. 완전 아무것도 안 내려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정도 수준으로 높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고요. 뭐 아내가 2층에서 자고 싶어. 남편은 여기서 좀 쉬고 싶어. 그러면 따로 데리고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 2마리의 관계를 정리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저 완전 현안이야 현안. 아니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제 말 그냥 생각하지 말고 대충 키우세요. 아 지금도 뭐 잘 키우는데 뭐 대충 키우면 되지 뭐. 뭘 복잡하게. 아내 보호자님 좀 좋았죠? 조금 어쩔 때는 그죠? 제가 막 부추겨요. 그쵸?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바람이가 또 하지 말라고 지켜줘. 그래요? 동생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또 기분 좋죠? 엄청 좋죠. 또 괜히 했네. 엄청 좋아요. 바람이가 저 지켜주면 그래 따로 데리고 있어. 그렇게 해야겠다. 네개 4개 나눠야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근데 진짜 이 얘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방송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주제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어떤 생각이길래 그러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문구가 많이들 많이 장려하시잖아요. 네.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게 과연 입양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개인적으로 던지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님이 입양한 사람으로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샀고 한 친구는 입양을 했거든요. 네. 이거 약간 최재천 교수님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얘기를 우리가 여기 용인에서 하고 있지? 네. 어느 순간부터 샵에서 사서 데려온 아이들은 이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하면 뭔가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사회가 지금. 보자, 와 이거 잠깐만. 근데 이게 반려견을 분양하는 샵이 바로 집 앞에 있었어요. 1분 거리에. 2년 동안 바라봐도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사면 잘못됐다는 인식으로. 근데 이 친구는 한 번 눈이 마주쳤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여기 사는 애예요.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체념하듯이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구조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이 친구를 꺼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내가 너를 진짜 구조해줄게라는 생각이 진짜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방송 이상해.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반려견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용기 내서 갖게 됐고 그러면서 학대견도 데려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구조네요. 네. 그리고 그런 댓글도 많았거든요. 사실은 다롱아로 시작해서 잘 지내야 돼. 너 이제는 불쌍하면 안 돼. 막 이런 연민적인 댓글들이 많았다면 이거를 진짜 보여주자. 이 친구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행복한 미소를 통해서 다롱이라는 이름 없어지고 네 그리고 불쌍하다는 말 안 나오게 그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뭔가 증명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잘했구나 1년 동안 좀 그래도 되게 쑥스러우셨네. 근데 저희 아이들 사진 보면 보여드려도 되나요? 좀 자랑하고 싶은데. 네. 이게 맨 처음에는 간식을 줄 때도 봄이랑 바람 이렇게 사이가 멀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정말 저희가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인다고 느꼈을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아 봄이네요. 네, 봄이랑 바람이가 둘 다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
궁극적으로 했던 약간 저 나름대로 목표였거든요. 웃게 해줄게. 네. 둘 다 웃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예쁘네. 아 제가 뭔가 좀 하나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은 위로가 돼요. 그래서 아유.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여야 돼. 저도 사실 여기 이제 온다고 할 때 네. 아직도 안 꺼내준 보호자이면 어쩌지 그랬어요. 유기견이나 학대받았던 개로 살게 하는 입양자들이 있어요. 어딜 데리고 가든 얘 학대받았던 개예요. 저는 절대 얘기 안 해요. 학대받았던 개예요. 얘 버려진 개예요. 예전에 진짜 어떤 보호자한테 화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보호자님? 얘 몇 살이에요? 7살이래. 그렇구나. 언제 그러면 저 입양하셨어요? 5년 됐대요. 아니 5년 됐는데 아직도 유기견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보호자님은 얘를 키우면서 아직도 봉사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전 좀 나빴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유기견이든 학대견이든 이 주홍글 씨를 빠져나오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입양자인데 제대로 하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잘 지내고 있잖아요. 네, 진짜 잘 지내요. 진짜 잘 지내요. 야, 잘 지내고 있네. 감사합니다. 찐이네요. 진짜. 이런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 강아지다. 안녕하세요. 얘 뭐야? 얘 뭐 하는 거야, 얘? 이름 뭐야, 얘는? 홍돌이. 홍돌이? 응. 얘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네. 저는 아니고 바다? 바다? 바다가 주인이라고요? 또 저기 있는데. 지금 타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래, 얘네 이거 파는 거 엄청 좋아해. 주인은 누군가요? 주인이요? 주인이요. 동들아 가자. 가자. 이분? 어이구야. 바닷개 같다, 진짜. 바닷개 같다. 그래요? 진짜. 개도 키우고 서핑도 타고. 진짜 멋있네요. 근데 춥지 않으세요? 빨리 뭐 좀 걸치거나 빨리 그래요. 제가 여기서 가게를 하거든요. 혹시 거기 가갖고 배랑 네네네네. 그럼요. 어디신가요? 이쪽.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네. 난 근데 빗질 안 한 말라무트가 난 너무 이뻐요. 지금 털갈이 중이라서. 그죠? 털 엄청 빠지죠?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뻐. 어디 있다 오셨어요? 저요? 저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세요? 네, 서울의 대치동이라고. 대치동 알죠? 대치동에 태어나가지고 대치동에서 자라고. 대치동에서. 네. 오. 제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별종이에요. 제 친구들 다 대기업 다니고 뭐 어디 뭐 하고 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이런 시골에서 이러고 사니까. 서핑이 뭐라고? 서핑이 뭐라고? 솔직히. 서핑이요? 네. 뭐 놀이고 재밌는데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라고. 눈을 칠끔 감아도 재밌어요? 이거는 진짜 용기다. 아니 그렇다 그냥 바로 온 거예요?
언제 딱 마음 먹은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험 설계사를 했었어요 원래. 이야, 답답하셨던 마음이 있었겠구나. 그때 이게 보험 설계사들이 보통 이제 팀 단위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뭐 저 회사로 팀이 움직여요. 네, 스카우트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텀이 있었거든요. 그 한 달 이제 시간이 있으니 그때 이제 나도 짬이 좀 나서 서핑을 하러 왔죠. 그때 왔다가 이거 안 되겠다, 취직해야겠다 여기. 여기서 그 팀장님한테 얘기하고 안 가고 제가 여기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막 저 잡으러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좀 괜찮은 팀원이었나 보다. 그랬나 봐요. 딱 왔더니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너가 사는구나. 그때부터 여기 딱 오신 거예요? 그럼 결혼은 아직 안 했죠. 완전 미혼입니다. 네. 제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사실 이 생활이 얘가 뭐 보시다시피 겨울에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가정을 이루면 그치. 꾸준한 수입과 안정적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넌 날씨 딱 좋지 지금. 넌 지금 날씨 딱 좋지. 오야야야. 오야야. 오 괜찮아. 죄송해요. 괜히 센 척했다. 죄송해요. 아이 춥지. 죄송해요. 갑자기 해가 이렇게 해가 안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 너무 센 척했네. 그럼 얘가 지금 몇 살이에요? 얘도 이제 저 여기 양양 동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여름에 잠깐 일하러 온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여기 바닷가에 왔고 근처에 누가 이제 말라무트 새끼를 낳았다. 그래갖고 자기 키우겠다 해가지고 새끼 때 요만한 거를 받아온 거예요. 그거 받았는데 그때 이게 작고 귀엽고 하니까 너무 막 이뻐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겨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얘 이만큼 커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서울을 가야 되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데리러 올게 하고 올라가서 안 왔어요. 연락은 안 돼요? 그럼 굳이 뭐 연락해서 막 데려가라 약간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또 저는 여기서 이제 겨울에도 있으니까 겨울에 제가 이제 밥도 주고 뭐 또 하고 하면서 이제 가게에서 키우는 약간 가게 공동 샵 개가 돼버렸었죠. 둥둥이. 그래도 얘랑 여기 다니면 얘는 좋겠다. 서울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래요? 이 해변을 밟아주는 게 좋아요, 걔는. 겨울은 땅이 얼잖아요. 땅이 얼면은 운동시키기가 되게 힘들고 발바닥이 진짜 많이 다쳐요. 발바닥이 엄청 다쳐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데 와가지고 뛰게 하고 걷게 하고 하면은 운동이 돼서 좋거든요. 모래에서요? 예, 진짜 좋아요. 근데 얘네들이 원래 관절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원래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은데 아마 여기서 걸어 다녀가지고 좋은 걸 거예요. 그리고 저 한 가지 좀 여쭤볼게. 근데 저희가 약간 바다에 살면 저희 로망 같은 게 있거든요. 자기 키우는 개랑 서핑을 같이 하는 게 서핑 하는 그 사람들 약간 로망 같은 거예요. 본 거 같은데요? 많이 해요. 서 있나? 누워 있나? 뭐 보드에도 타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뭐 개 서핑 콘테스트 이런 것도 하고 해요. 해외에서는. 근데 통돌이가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형이 이제 또 개를 안 키워본 형이어서 통돌이 새끼 때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야 서핑하자 이러면서 얘를 그냥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저는 못 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얘가 이제 무서워서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그거를 막 2번, 3번 집어 던져서 막 바다에 억지로 넣었더니 얘가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됐나 봐요. 안 들어가요? 아예 그냥 모래사장도 못 갔었어요. 원래 모래사장도? 네, 아예 그냥 바다 근처는. 산책도 그냥 지금 이렇게 길 걸어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제가 이쪽 산책길로 가자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 못 버팅기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였구나. 네. 근데 이거 제가 산책 시키고 하면서 그나마 이제 모래사장도 하고 저기까지는 가는데 이제 그거를 얘가 지금 나이가 들긴 들었는데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얘가 저 사는 곳이 딱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알래스카 말랑부스잖아요. 이 알래스카 말랑부트, 샤모에드, 에스키모도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물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알래스카야. 손에 물이 닿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겠죠. 얼어요. 그래서 어머나.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물을 좋아하던 알래스카 말라무트나 에스키모독이나 이 샤모니도들은 물을 밟고 동상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애들만 살아남았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 아무래도 거기도 물웅덩이가 있잖아요. 물웅덩이가 있으면은 그 저 리트리버 같은 애들은 막 하다 가죠. 얘네들은 싹 피해가요. 그래야지 살아요. 아, 또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군요. 맞네. 그래서 알래스카 말라무트 허스키, 요즘의 허스키들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물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 현대화 됐구나. 기본적으로 알래스카 말라무트는 물을 그 본능적으로 피해요. 본능적으로 피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 물을 좀 무서워하는 애들을 물을 좋아하게 할 때 바다는 안 맞아. 여기는 물이 막 덤비잖아요. 그래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무섭다고 느끼거든요. 또 빠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 내가 네 맘 알아줬지. 네 맘 알아줬어 내가. 그지? 어떻게? 아이 자. 그래서 그 웅덩이나 이렇게 좀 저수지나 좀 잔잔하고 잔잔한 거. 바닥이 보여야 돼. 바닥이 보여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물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그냥 계곡. 또 요 정도 나이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틀린 게 어렸을 때는 놀면서 하고 나이 먹어서는 안고 들어가야 돼요. 안고 들어가서 내려놓고 같이 나오고, 안고 들어가서 내려놓고 같이 나오고, 나오면은 막 놀게 해주고. 그 방법이 나이 먹어서 가르칠 때는 그 방법이 최고인데 기본적으로 말라무트는 물에 대한 다양한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뭐 안 해야겠네. 안 해도 돼요. 네. 여기서 그냥 보드 끌고 다니는 개로 가르치면 돼. 여기 추레라 하나 놓고 보드 끌고 기가 막 좋아할 거야. 저기서 놓고 이리 와 하면은 보드 끌고 다녀. 네. 설명해. 털 많이 빠지죠? 털 엄청 빠져야지. 지금 털갈이 시작했어가지고. 일로 와. 딱 지금 안 빠지고 지금 빠지지. 지금 빠지지. 지금 영하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날씨가 좀 되면서 그때부터 확 빠지기 시작하던데요? 맞아요. 지금 빠지고 또 단단해져요 안에 털들이. 근데 이거 억지로 막 벗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요? 놔두세요. 이게 그냥 집 안에서 키우는 개들이야 다 벗기지만 밖에서 키우는 개들은 요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보온이 돼요. 억지로 벗길 필요 없어요. 그래요? 이거 벗기는 거 아니야. 털을 벗기 위한 게 아니라 털을 벗어가지고 안에 공기가 생기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물질 묻으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잖아요, 털이. 그렇죠. 뚝 떨어지잖아. 그럼 일부러 빼는 게 안 벗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있어야 겨울 나요. 똥 들어와. 그렇대. 안 해도 된대. 이뻐.
저 괜히 뺀다고 막 계속 긁고 그러지 마세요. 잘 알겠습니다. 옷 벗기는 거야. 미안해 동들아. 동들아 미안해. 그렇구나. 그러면 얼마나 더 여기서 살아요? 완전 정착? 지금은 갈 생각은 없고? 제가 주소도 다 옮기고 저 여기 시민이 됐구나. 양양 시민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살면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맞아. 항상 내 끼니를 바다를 보면서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좋아요. 진짜 다 맛있어요. 커피도? 다 맛있어요. 저는 저 설악면이라고 아세요? 설악 알죠? 가평 설악 거기 살았어요. 가평 설악. 가평 설악에 사니까 여기 가깝잖아요. 1시간 반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한 달에 2번 정도씩은 왔어요. 근데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도 여기가 겨울 괜찮잖아요. 따뜻하잖아요. 맞아요. 한 5도에서 10도 되던데? 맞아요. 낮에는. 진짜, 한겨울에도. 네, 맞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 살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데 부럽기도 해요, 사실 진짜로. 여기요? 여기 또 개 키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이런데? 엄청 많아요. 그죠? 저희 여기 또 다른 서핑샵 형 중에 엄청 비숑 닮은 특이한 개를 키우는 꽃동도 틀레야? 맞아요. 네, 그거 맞는 것 비숑 비슷한 애가 꽃동도 틀레야. 맞아요. 그거 키우는 형도 있어요. 네. 거기는 마당에서 또 개를 또 키우거든요. 마당에서 키우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마당 있는 집에 좀 풀러놓고 키우고 싶어요. 아유, 이게 다 마당인데. 아예 그냥 줄 없이 키우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알겠어요. 또 돌아돌아 다니다가 올게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See you do it with, so let me know would you lend a hand to me if I needed help. 내가 그냥 지나가 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얘가 개돌인가 봐요. 예, 개돌이에요.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예, 15살이니까 아주 장수하고 있는 개죠. 와, 견종이 뭐예요? 이게 풍산개하고 사무예드 믹스로 알고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털은 조금 이렇게 빠졌겠지만 굉장히 멋지네요. 예, 아주 잘생겼어요. 지금. 그렇구나. 들어갑시다. 개돌. 가자. 들어가시죠. 네, 먼저 들어가시면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여기 제 여자친구. 여자친구라고요?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죠.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게 무슨 냄새예요, 이게? 여기는 이제 제가 기타를 제작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맡으니까 좀 잘 모르겠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냄새 많이 난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멋있어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작업대가 여기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자리 보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좀 많이 일을 해서 이러는데 이쪽에 서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리 개돌이 여기 창으로 이렇게 쓸어. 밑에다가 이걸 만드셨네요. 그 이제 항상 보면서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좀 단절되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요거는 이제 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네. 설계를 했었어요.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개돌이 한 네. 번씩 궁금하면 보기도 하고 네. 해서 너무 좋아요. 개돌이도 항상 네. 밖에 있다가 쳐다보기도 하고. never-ending story 부를게 이 멜로디 이 노래 들어줘 손 놓지 말아줘 You and I happy ending 들려줘 네 멜로디 이 노래 영원히 아니 저 이 친구 나이가 많아 보여요. 예, 지금 15살이에요. 나이 좀 많죠. 이 아기 때부터 키우신 거고요. 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견주분이 계셨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원래 견주분이 제가 그때 이제 그 임대로 있는 집 주인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이 개돌이 처음 오는 순간에 있었어요. 완전 강아지가 처음 올 때. 그때도 이렇게 집에서 키우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예, 이제 밖에서 이렇게 좀 밖에서 마당에서 이제 마당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었구나. 그 견주분이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좀 관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한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켜보니까 조금 건강도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개돌이 제가 키우게 해달라고. 아 예, 진짜요? 예. 그분이 저 허락을 하신 거. 예, 허락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 안충이 심하고. 안충. 예. 병원에 갔더니 100마리 정도 이렇게 잡아냈을 정도니까 아주 좀 심한 편이죠. 엄청 심한 거죠. 예. 안충이 100마리요? 예, 100마리 정도 나왔었어요. 그러면 눈이 정상이 아닐 텐데. 거의 다 녹아가지고 안충하고 피부병하고 사상충하고.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은 지금 다 이제 괜찮은데 한 마리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안충이 한 마리만 있어도 불편한 건데 사실. 몸이 아프니까 성질이 이렇게 난폭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친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내 주인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막 한 번도 막 반기거나 막 꼬리치면서 애교를 부린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아기 때부터 봤음에도. 예. 그런 거 좀 서운해요, 사실은. 그 신기하네요. 그 저 오랫동안 있었는데. 저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 키우던 분이 남자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얘가 마음을 안 여는 게 아닐까. 제가 한 5년 됐는데 저한테는 개돌아 그러면은 딱 들고 막 이렇게 고개 돌리고 그러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원래 이제 견주 그 키우던 그 온 손님 중에 한 명이 얘를 때렸대요, 남자가. 짖으니까. 그래서 남자 어른은 조금 무서워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주인이 집 지키라고 이제 데려다 놓은 강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들에 대한 경계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사귀는 게 좀 쉽지 않았는데 저하고 친해진 것도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좀 걸렸었고 눈 마주치는 거, 아이 컨택하는 거 되게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랬었어요. 이제 누구나 입양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작업하다가 보면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를 꿈꿔 왔었는데 그래 뭐 너도 살 만큼 살았고 네가 살고 싶은 삶이 있을 텐데 그래 적당히 우리 공존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그래도 편해지더라고요. 부여사님 이 친구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저 여자친구. 예, 네네네. 우리 개돌이가 여자친구를 부를 때는 봉다리 아줌마로 불러요. 봉다리 아줌마. 항상 봉다리 투 이렇게. 어떤 간식 많이 사주세요?
해장국 가지고 선지 같은 거 받아서 선지 주면 잘 먹고 잘 싸요? 엄청 잘 먹어요. 그럼 됐죠. 선지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먹어도 되나 고민하면서도 조금씩 변 좋죠. 네, 변 잘. 그럼 됐죠. 아 그럼. 개들과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은 이제 좀 인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안에서 이렇게 좀 같이 시간을 좀 많이 좀 보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여기 안에서 이제 같이 좀 보낼 수 있나 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모든 개들은 가족 안에서 이제 정착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 없이 오랫동안 살았던 개들은 마음의 문 이것을 여는 방법도 모르고 저 사람하고 내가 친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착을 못 해봤던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는지도 잘 몰라요. 그 상태에선 경험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의 문이 아주 삐 하고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예전보다 지금이 가장 좋은 환경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얘한테는 나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작업하실 때 뭐 괜찮으시면 여기다 묶어놔도 되거든요. 저는. 고리 하나 딱 만들어서 이 줄 딱 걸어놓고 또 한 바퀴 돌리다가 또 한 바퀴 놓고 또 줄 잡고 와가지고 여기서 예뻐도 해주고 얘한테 조금씩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죠. 여기가 내 집이야? 진짜? 라고 자꾸 물어볼 거예요. 나 나갈까? 나 그냥 나갈게. 괜찮아. 나갈게. 나 원래 밖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나갈게. 그냥 자꾸 이럴 거예요. 그러면 보호자님이 그래 너 나가고 싶구나 라고 이렇게 내보내지 마시고 아니야 여기 집이야. 괜찮아. 우리랑 같이 쉬자. 방에도 들어와 볼래? 야 2층까지는 안 돼도 1층 복도는 되지. 정색하면서 아니요 안 들어갈 거예요. 전 밖이 좋아요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배고프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도 대접하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두고 갈 테니까 드시고 싶을 때 드세요 라고 하면 한 입이라도 먹든 이런 것처럼 이 친구한테 작고 부담되지 않을 만큼 같이 있어주면 소중하게 여겨줘요. 그게 쌓이면 최선을 다해 인사할 거예요. 가족으로 되는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도 얘하고의 마지막을 사는 굉장히 좋은 기간이 될 거예요. 네. 데리고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지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사실 우리 선생님이 기타 안 쳐주셨으면은 약간 날카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기타 소리가 이 친구가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괜찮아요, 난 여기가 좋아요. 괜찮아요, 우리 주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음악이 들렸거든요. 우선은 묶여있는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분들을 사실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얘기는 한 번도 제가 안 들어봤더라고요. 왜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분명히 개돌이의 예전보다는 지금이 제일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선생님이 개돌이를 생각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 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